사이다 무비튼. 얼마 전에 내 친구 소희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시간이 다 되도록 소희가 나타나질 않았다. 다들 당황하며 소희에게 전화를 걸고 했지만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신랑은 혼자 넋이 나가 있었고 식장은 대혼란 상태였다. 결국 소희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11시가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이미 소희 부모님이 신랑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다들 화나서 돌아가 버린 후였다. 알고 보니 소희는 식 전날에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핸드폰과 지갑을 어딘가에 잃어버리고는 옆 동네 공원 벤치 위에서 술이 떡이 되어 자고 있었고 그걸 누군가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혹시 몰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병원에서 정신을 되찾은 소희는 당연히 결혼식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병원 건물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다고 한다. 정말 답도 없는 애다. 근데 사실 이건 다 내가 꾸민 일이다.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게는 5살 위에 오빠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지방을 떠나 명문대에 진학했다. 졸업 후 그대로 취직까지 한 오빠가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여자가 바로 소희였는데 그때 오빠 나이가 25살, 소희는 20살이었다. 오빠 회사에 알바로 들어와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소희를 처음 봤을 때 약간 껄렁한 이미지라 성실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오빠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콩깍지가 장난이 아니었고 아빠는 썩 내켜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오빠를 믿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 소희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는데 오빠가 몇 번씩 찾아가 설득하고 금전적인 지원은 필요 없고 결혼에 드는 비용도 다 오빠가 부담하겠다 라는 조건으로 겨우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나도 대학을 그만둬가면서까지 오빠랑 같이 살려고 하는 소희를 보며 내가 안 이꼽게 생각했던 걸 반성했다. 오빠는 소희가 바라던 대로 결혼식과 소희 친정 가까이에 5천만 원가량의 돈을 들여 집을 장만해 결혼 준비를 해나갔다. 하지만 결혼 전날에 소희는 신혼집에서 자기 집만 챙겨 홀연히 사라졌다. 그 후 소희는 오빠에게 아무래도 당신과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라는 메시지만 보내놓았다. 그 사건이 터지기 조금 전부터 바람을 피운 징후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으니 오빠는 소희를 믿고 별 신경 안 썼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소희는 바람을 피웠고 당연히 결혼식도 파토나고 그 후 필사적으로 찾았더니 소희는 전 남친 집에 있었다. 들어보니 소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전 남친이 소희에게 연락해 둘이 다시 이어졌다고 한다. 그 후 당연히 소희 유책 사유로 결혼이 파토났다. 상대 측에서 선처를 거듭 부탁했지만 어떻게든 변호사를 껴서 결혼식 비용이랑 위자료를 받아내고 연이 끊겼다. 오빠는 이 사건을 겪고 다시 일어서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역시 세상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서 회사에서 오빠를 험담하거나 놀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게 오빠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와 당분간 병원을 다니며 안정제 등을 처방받았지만 우울증이 심해져 결국엔 회사를 그만뒀다. 그렇게 친가로 돌아와 지내게 된 오빠는 집에만 박혀 살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오빠가 살았던 곳 근처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 남게 되었다. 오빠가 걱정되기는 했지만 아빠와 언니가 집안 사정은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오빠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라고 말해주었다. 영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나는 열심히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을 때쯤 드라이브를 하다가 문득 여기 소희네 집 근처 아니었나 싶어 근처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집 근처에서 마침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소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심지어 상대는 그때 그 전남친이다. 오빠는 오로지 소희만 바라보며 결혼식 비용도 전부 혼자서 준비했는데 그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든 저 2명이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꼴을 도무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조금 더 알아보니 오빠와의 결혼식을 망친 주제에 얼마 안 있어 둘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걸 알게 된 내 머릿속에 복수할 계획이 하나 떠올랐다. 나는 소희에게 오빠의 여동생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머리를 검은색으로 물들였고 안경을 렌즈로 바꾸고 수수했던 화장을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으로 바꾸고 옷차림도 최대한 소희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으로 보이게끔 바꾼 후 마치 소희 앞에 우연히 나타난 것처럼 연기했다. 조금만 얘기를 나눠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소희는 오빠랑 헤어지고 친구들에게 손절당해 친구도 거의 없어서 외로웠을 것이다. 결혼식에는 의외로 쉽게 초대받을 수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친구와 동료들을 불러 모아 서프라이즈 파티라고 말한 뒤 소희가 좋아하는 바로 불러냈다. 소희야, 축하해. 고마워. 행복하게 잘 살게. 그렇게 기뻐하는 소희를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소희가 술을 좋아한다는 것과 술주정이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다 조사해놨다. 처음에는 조금 자제하는 듯 했는데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센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순식간에 술이 떡이 되고 말았다. 참고로 나는 무알콜 맥주만 마시며 취한 척을 했을 뿐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취해 다들 해산했고 나는 소희를 케어하는 신용을 하며 끝까지 둘이서 남았다. 다들 돌아간 시점에 살짝 떨어진 곳에 세워놨던 차에 소희를 밀어넣고 그대로 소희를 태워 옆 동네까지 심야 드라이브를 달렸다. 그 후 나는 소희를 한 공원 벤치에 방치해두고 떠났다. 당시 계절은 여름이라 아침까지 자더라도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침이 되면 누군가 말을 걸 것이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다. 소희의 지갑과 핸드폰, 그 외에 소희의 신분을 알만한 물건들이 들어있던 가방은 그대로 차로 조금 더 달리다가 창문 밖으로 휙 던져버렸다. 소희는 아침까지 자는 동안 얼굴과 온몸에 모기에 물어뜯겨 난장판이 된 채로 운동하러 온 사람에게 발견되었다. 그 후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혹시 몰라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한다. 후에 친구로부터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는지 내게 극대노하며 따졌지만 뭐라는 거야. 같이 택시 타려고 하니까 네가 먼저 가겠다면서 혼자 택시 타고 가버렸잖아. 덕분에 나는 또 다른 택시를 찾아야 했다고. 라고 말하자 그렇게 술이 떡이 되었었던 소희는 전혀 기억이 없는지 내가 한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게다가 소희가 술버릇이 나쁘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술집에서 대자로 누워 자는 건 물론이요. 친구 집으로 가더라도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누워 잔다고 한다. 심지어 다음 날이 되면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도 진짜 노답이다. 결혼식 전날까지 그렇게 술을 퍼마시다니. 그런 날에 술을 마신 지 잘못이지 뭐. 직장에 연차까지 나가면서 같이 이것저것 도와줬는데 이게 뭐야? 내 돈이랑 시간 돌려내! 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이번 사건과 나를 탓한 사실이 알려져 소희는 얼마 없던 친구들에게마저 완전히 버림받고 말았다. 오빠 결혼식이 중지되었을 때 이래서 변부 가정에 시골 촌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린 건데 라며 누가 봐도 자기 딸이 잘못했는데 우리를 탓하며 오히려 화를 냈던 소희 부모가 결혼식장에서 신랑 가족들에게 무릎 꿇어가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사건을 이유로 소희와 연을 끊었다. 그 후 소희는 친구도 다 잃었고 부모한테도 너는 2번씩이나 결혼을 파투내고 말이야! 라는 말을 듣고 의절당했다고 한다. 신랑 측에서는 소희에게 너 미쳤어? 결혼식이 장난이야? 다 네 탓이야! 위자료 싹 다 내놔! 라며 화를 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똑같다. 앞으로 오빠한테 저질렀던 일을 자기가 그대로 돌려받게 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텐데. 소희와 그 남자에게 복수한다고 오빠가 날려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그저 내 개인적인 만족으로 그칠 뿐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도 집에 박혀 지내는 오빠와 그걸 걱정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다정했던 오빠가 다시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 때를 가족들과 함께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꼭 언젠가 멋진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